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9월 학력평가 독서 지문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지문입니다. 우리가 비문학 독서 문제를 풀 때 꿀팁이라고 하면서 문제부터 빨리 풀고 지문을 읽어라 라고 하는 강사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죠. 지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다 틀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꼼꼼하게 지문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단과 문단 간의 논리적 이해.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는 크게 두 개의 관점이 어떻게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게 1,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론할 수 있는 문제, 가끔 비판적인 읽기가 나옵니다.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지문 분석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바로 본문 들어갈까요? 여러분 교실에서는 학습지의 본문만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비문화 읽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면서 읽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 문단. 전체적으로 4개의 문단이구나. 첫 번째 문단 봅시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인 행위라고 한다. 우리가 효용, 그렇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행위. 지금 내가 이 글에서 효용이나 합리적인 행위는 이런 의미를 쓸 거야 라고 개념을 규정하죠. 이거는 우리 36.5도 인간의 경제학에서 배웠죠. 효용이라고 하는 거, 얻을 수 있는 이익, 효용의 최대화가 합리적인 행위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생각납니까? 이렇게 효용이 뭐다, 합리적인 행위가 뭐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해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두 개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비교되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먼저 포괄적 합리성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그렇죠. 그럼 어떤 건가? 포괄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 두루 미치는 이런 뜻입니다. 전체가 다 합리적으로. 합리라고 하는 거는 효용의 극대화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용 정리해가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한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 그중에서 최선의 효용의 극대화,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여기 나오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포괄적 합리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은 무조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은 앞에 있는 포괄적 합리성이랑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가면서 읽어보죠.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제한, 한계가 있다. 행위자의 그렇죠.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왜?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그 행위자겠죠.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는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한다.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행위자의 특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 앞에서는 뭐예요? 허버트 사이먼이 두 가지 관점, 합리적 행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는데,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게 나오겠구나. 두 가지 관점 정확하게 어 뭐야 비교하면서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그렇지.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앞에서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 안 했구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국제사회 외교 정책 행위 중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 관점이다. 앞에서 포괄적 합리성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런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가정. 그렇죠.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가장 각각의 목적에서 가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효용의 극대화,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다 비교해보고 이거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했구나.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지.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으로 이렇게 결정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최선의 선택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어떤 포괄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가 여러 가지 효용을 다 선택해서 목적 아래서 효용을 선택해서 그중에 최선의 효용의 극대화를 선택한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세 번째 문단 넘어갔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근데 왜 벗어나는 외교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1, 2, 3, 4, 5를 검토했더니 5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걸 텐데 왜 3번을 선택했을까? 이상하다. 이런 정책 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한계가 있다.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했는데 앨리스는 이번에는 그렇죠.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직과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정보가 다 똑같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되는 거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중요한 거 나왔네. 그렇죠?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가? 행위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what이 아니라 why. 그렇죠?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앞에서는 단일 국가라 했는데 여기는 여러 조직, 너무나 국가가 방대해서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야. 그리고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의 수행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 그러니까 정책은 여러 개를 다 분석해서 그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그걸 수행하는 조직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 이걸 뭐라고 얘기해? 뒤에 바로 나오죠.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SOP, 매뉴얼 같은 거겠지.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하게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가 없다. 너무 크니까 각 지방자치, 각 조직에 맡겨두는 거지. 그 조직은 자기 조직의 매뉴얼, SOP에 따라서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그 SOP에 따라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기 그렇죠. 그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전체를 다 두루 모든 걸 다 찾아보고 하는 그런 포괄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해결책을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 모험, 도전, 불확실한 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했던 대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과적 모델에서는 조직의 최적의 방안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효용의 극대화,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전 같은 거 안 하는 거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조직이 대충 하는 것이 정책 행위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뭐예요? 조직과적 모델은 조직 간의 그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아직 끝부분 안 읽었지만 로버트 사이먼이 얘기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 그대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에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 합리성을 따르고 그래서 각각 어떤 특성을 지녔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직과적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이 국제 외교 정책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거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적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거라도 그렇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분석 결과 이거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겠지.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모델이 가는 의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올려준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지 안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6, 17, 18, 19번이죠.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렇죠.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교실에서는 요거 선생님이 띄워줄 건데 그렇죠.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효용과 합리적 행위라는 건 뭐다? 효용의 극대화다. 개념 규정을 하고 이 효용과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규정 아래에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관점,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 포괄적 합리성의 전제는 뭐예요? 합리적인 행위자, 목적을 탐색하고 방안을 선택하고 그 중에 최적의 선택, 목적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거죠.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한적 합리성.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관점을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용해서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 외교 정책을 결정해서 이런 모델을 했다. 그러면서 바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렇죠. 선생님이 먼저 내용 앞에서 한 거 정리해봤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단일 국가가 반면에 조직과적 모델은 너무 조직이 커 제한적 합리성의 여러 조직의 연합체로서의 국가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왜 이렇게 했어?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이니까 목적을 탐색하고 효용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데 가끔 벗어나는 합리적인 이 행위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단 말이지 설명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조직과적 모델에서는 이거는 연합체로서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조직이 표준 운영 절차 느슨하게 했던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1, 2, 3, 4, 5 중에 5번이 최선인데 이상한 선택 3번을 한다는 거지.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정책 결정을 설명할 수 있지. 뭘 보고? 그때 조직들의 표준 운행 절차 SOP에 따라서 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조직 간의 관계 때문에 이런 행위자의 특성에 주목하는 게 제한적 합리성 모델 관점이었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사태라도 그렇죠. 똑같은 상황도
이렇게 다양한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비교적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했고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16번 문제. 여러분 문제 풀었으니까 문제 풀 시간은 교실에서 줬고요.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항상 사실적 읽기 문제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는 거지.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조직과정 모델이 가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단. 그렇죠. 2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특징을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적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 이 두 가지 관점을 국제 외교 정책에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오케이. 3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례 아니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과정, 절차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례는 없습니다. 답은 3번. 4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외교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당연히 이 글의 전체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건 비교입니다. 비교가 되죠. 5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단일 국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여긴 너무 방대 연합체로서의 국가, 조직에 맡겨도 조직은 SOP에 따라서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맞죠? 16번의 답 3번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 급하게 문제부터 풀다간 안 됩니다. 지문을 장악하는 힘. 17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교실에서 여러분 몇 번으로 풀었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는 분석 대상이 되는 정부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 아니죠. 조직과정 모델이 그렇지.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둘이 바뀌었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연합체로서의 국가 아니지. 단일 국가.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단일체 서로 바뀌었네. 1번,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3번. 적절한 거 답은 3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최선의 선택.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 조직에 맡겨뒀어. SOP에 따라서. 본문에 바로 나왔습니다. 17번에 3번. 4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포괄적 합리성에 따라서 조직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을 완전히 아니지. 이거는 조직에 맡겨두는 거지. 그래서 조직의 SOP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낸단 말이지. 통제 아닙니다. 5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를 보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이건 맞아. 앞에 부분은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아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지 않고 SOP에 따라서 대충 하던 대로 그렇죠. 이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 결정을 할 때가 있다. 17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바로 18번 선생님 미리 풀어놨는데요. 교실에서는 풀었습니다. 18번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행위자의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은 포괄적 합리성, 니은은 제한적 합리성이었죠. 그렇죠.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 기억은 행위자의 지식이, 니은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둘 다다. 그렇죠. 니은도 둘 다다. 지식과 목적이 선택에 큰 영향,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기억도 행위자의 목적이 중요하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 니은도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목적을 고려하죠. 2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건 바로 니은이죠. 그렇죠. 행위자가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이 그렇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다. 니은 제한적 합리성
아니죠.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18번의 답 5번입니다. 니은은 제한적 합리성은 기업, 포괄적 합리성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왜? 예, 그렇죠. 왜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서 한계가 있으니까. 답은 18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19번 그렇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다.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B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이 A국의 군대 추가 배치를 B국이 정보 조직이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럴 리가 있어. 몰라. 일상적인 SOP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 결과 대충 해서 이 발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라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조직의 특성이죠. 그래서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특별히 그렇죠. 군사를 강화할 것이냐 평화협정 체결할 것이냐 당연히 군대 배치했으면 군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인 이상한 선택을 했단 말이지. 이런 상황이야. B국은 조직과정 모델에 따라서 했겠구나. 짐작하고 넘어가면 되죠. 적절하지 않은 점은 교실에서 했습니다. 1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 군사력 증강이야 군대 추가 배치겠군. 맞겠죠. 2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이라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이건 조직과정 모델이지. 답은 2번 벌써 나왔어. 3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 분석했더라도 그렇죠. 이걸 왜 평화협정 체결을 정책의 행위라는지 설명하지 못하겠군. 이건 포괄적 합리성을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오케이. 4번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조직과정 모델은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왜 이렇게 했어? what이 아니라 how 왜 이렇게 됐어? 조직과정 모델 맞죠? 5번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이 SOP 및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의 정책행위를 설명하겠군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두 가지 모델의 특성을 아는가의 문제겠지. 답은 2번이었습니다. 20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였지. 어디에 기반을 두다 기준을 둔다 이거죠. 어디에 두다 설정한다. 주말에 바둑을 둔다 놀이를 한다. 앞에 사람 간격을 둔다 여유 공간적 여유 위험을 여기에 두다 여기에 놓아둔다. 그 사건을 평생을 두고 시간 걸치는 거. 20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나눠줬지만 여러분은 모의고사 선생님 올려준 모의고사 문제 다시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비교적 쉬운 사회 지문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기술 지문에서 만나겠습니다.